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 8개 가운데 9일 처음으로 대법원 판단이 나옵니다. 공수처 체포영장 저지 관련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국무위원회 계엄 심의권 행사를 방해한 직권남용 혐의 등의 재판입니다. 대법원이 이 재판의 생중계를 허용했습니다. 이 사건을 심리하는 대법원 3부는 4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됐습니다. 과거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사건을 생중계한 적은 있지만 소부 선고를 생중계한 적은 없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기본권 침해 등을 이유로 생중계를 반대했습니다. 대법원 선고의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9일 선고일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항소심은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 징역 5년보다 형량이 2년 늘었습니다. 1심이 무죄로 판단한 부분들까지 유죄로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먼저 지금까지의 판단 내용을 정리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국무회의 소집통지를 받지 못한 7인의 국무위원회 국무회의 심의권 침해로 인한 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사업부서 문서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공용서류 손상, 대통령 등의 공여에 관한 법률 위반 교사, 1차 체포영장 등 집행저지 관련 특수공무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범인도피 교사, 2차 체포영장 등 집행대비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원심 판결의 무죄 부분 중 국토부 장관, 산업부 장관의 심의권 침해 관련 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부분과 허위 공보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여 유죄를 선고하고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항소심에서 파기되는 무죄 부분은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범죄 사실과 상상적 경합 또는 형법 제37 전단의 경합법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하나의 형에 선고되어야 하므로 결국 원심 판결 중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의 점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전부 파기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 법관의 유죄 부분과 무죄 부분 중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의 점을 제외한 이유무죄를 포함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의 무죄 판단 부분을 유지하는 부분인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의 점 및 이유무죄로 판단하는 김모 부장과의 공모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로 판결하며 원심 판결의 무죄 부분 중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의 점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합니다. 끝으로 양형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피고인에 대한 양형을 고려함에 있어 유리한 사정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현재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그동안의 경력과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는 전력이 없다는 사정은 제한적으로 고려함이 타당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 각 범행 중 허위 공문서 작성,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의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범행을 주도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대통령 경호법 위반죄의 경우 이 사건 비화폰의 통화 기록 등에 대한 수사기관의 접근이 제한되는 등 사법장용을 방해하는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사정 등도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 책임이 무겁다고 보아야 합니다. 헌법은 비상계엄 선포에 앞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비상계엄 선포라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의 방식으로 문서주의와 부서제도를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각 범행 중 국무회의 심의권 침해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범행 및 비상계엄 선포 절차의 하자 은폐를 위한 사업부서 관련 범행은 이러한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헌법 위반에도 해당하므로 그 위법의 정도가 크다고 보아야 합니다. 허위 피지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범행은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저질러진 피고인의 잘못을 은폐하는 것은 물론 비상계엄 선포의 적법성에 관한 잘못된 정보를 외신에 제공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신인도 및
국민의 알 권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여 그 비난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습니다. 비화폰 정보를 수사기관이 볼 수 없도록 교사하고 두 차례에 걸친 체포영장 등의 집행과 관련한 범행은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자 이로 인한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고, 당시 피고인이 체포영장 등 집행지휘의 명분으로 삼았던 공수처의 수사권 및 영장 발부 법원의 관할권 등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피고인은 당시 아무런 정당한 이유 없이 체포영장 등 집행을 거부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설령 수사권 등의 의문이 있다 하더라도 법적 테두리 내에서 이를 해결해야 함에도 물리력을 동원하여 법원이 발부한 영장 집행을 저지하려 한 것은 법치주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습니다. 특히 1차 체포영장 등 집행 저지와 관련하여 이는 자신의 영향력 하에 있는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로 하여금 공수처 검사 등의 영장 집행에 관한 정당한 공무 집행을 방해하도록 한 것으로서 국가공무원인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에게 위법한 지시를 하여 자신의 보호를 위한 사병과 같이 사용하려고 한 것일 뿐만 아니라 또 다른 국가공무원들인 공수처 검사들과 물리적 충돌을 야기할 우려까지 초래하는 등 범행의 동기 및 그 결과에 있어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보아야 합니다.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체포영장 등의 집행을 거부한 사유들을 포함하여 이 사건 범행 전체에 대하여 수사기관 이래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같은 주장을 반복하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현직 대통령으로서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증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할 막중한 책임을 부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이후 저지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사회적 혼란을 더욱 가중시키는 등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린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중하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보입니다. 다음과 같이 선고합니다. 피고인 일어서십시오. 주문. 원심 판결의 유죄 부분과 무죄 부분 중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이유 무죄 부분을 포함하여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원심 판결 무죄 부분 중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의 점에 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오늘 선고한 판결에 불복이 있으면 오늘로부터 7일 안에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고 상고장은 이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구치소에 있는 동안은 구치소장에 제출하여